부업이지만 사실 회사랑 똑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 사업에 대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문서 한 장이랑 전화 한 통이면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고 한국에서 쿠팡 창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잘 팔렸을 때는 경쟁자들은 어떡할 거야? 그때 되면 초보 판매자들이 아 내가 안 했구나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 부업이라는 건 제가 원래 본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본업을 끝내고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주차에는 뭐 하자, 다음 주차에는 뭐 하자, 이렇게 주차별로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지고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런 걸 되게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 일했던 게 계속 그게 루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인데 7시부터 내가 활용을 몇 시간 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업무가 밀리지 않게 꼼꼼히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봤을 때 부업이지만 사실 회사랑 똑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 개인 사업이잖아요. 회사도 그 회사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있을 거고 제 개인 사업도 제 개인 사업에 대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업에서 활용할 상품 선정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눈썰미가 제일 많은 사람이 상품을 제일 잘 본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업이시잖아요. 부업이신 분들은 주변에 회사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지 어떤 것들을 많이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판매하는 것 중에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도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노트를 되게 많이 사는구나 쓰는구나 해서 제가 노트도 실제로 구매해서 쿠팡 창고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세요. 되게 많이 만나면서 그게 내가 사람 만나면서 노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상품 소싱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상품이나 전략을 테스트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판매량이죠. 판매량이랑 마진율이죠. 내가 어떻게 하루에 몇 개가 판매가 되고 내가 이거 팔면 얼마가 남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상품을 처음에 가지고 올 때 나는 하루에 몇 개 정도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개를 팔 거야. 근데 하루에 10개가 아니라 20개 팔리네? 그러면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 부리시지 말고 20개 파는 거를 내가 30개, 40개 정도 팔 수 있게 조금 디벨롭 해 나가면서 또 그게 내 노하우가 되는 거고 그 노하우가 또 다른 상품을 찾을 때 더 좋게 반영이 되겠죠. 판매가 유지되다가 떨어질 때 어떤 순서로 원인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경쟁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트라는 키워드를 내가 판다, 물건을 내가 판다라고 하면 저도 다른 사람 판매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잘 팔렸는데 갑자기 안 팔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내 상품을 보고 또 판매를 시작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못 따라 할까? 아니면 내 상품이 어떻게 더 매력도가 더 많아서 그 사람께 아니라 내 거를 구매할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상품 페이지에 몇 등에 있냐 아니면 몇 페이지에 있냐 이런 것들을 자주 봐주시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따라하게끔 제 제품을 더 특화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경쟁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별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시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그냥 상품만 넣으면 되겠지. 근데 상품만 넣으면 팔려요. 팔리고 그게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 팔렸을 때는 경쟁자들은 어떡할 거야? 그때 되면 이제 초보 판매자들이 내가 안 했구나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식재산권 등록이랑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하면 다른 판매자들이 제 거를 벤치마킹이나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상품은 오직 저만 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찾아보시고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권 등록하는 방법 이것도 쉽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부업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상품을 팔아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런 것들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쉽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걸 사실 외부업체에 맡기면 30만 원, 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 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고 그 정보들을 데이터화 시켜 놓으시고 수치화 시켜 놓으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본인의 노하우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업이 성장할수록 일이 많아지는데 자동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쿠팡이랑 뭐 네이버나 보면 CS도 대신해주고 배송도 대신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매출이 많아지더라도 업무량이 많아지진 않아요. 사실 왜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냐면 내가 물건을 찾기도 찾아야 되고 거기다가 그 물건을 내가 한국으로 가지고 오기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물건을 제가 창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사용을 하면 제가 별로 움직일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물건을 창고에다가 집어 넣을 때, 쿠팡 창고나 네이버 창고에다가 집어 넣을 때 저는 주문서 한 장이랑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알아서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고 한국에서 쿠팡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전화해서 그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제 물건 언제 들어갈 거니까 창고 입고 진행해 주세요.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대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하시는 분들, 판매 잘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진율은 판매하는 단가에 반영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거기다가 더 쉽게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초보시니까 아무래도 내가 물건 어떻게 보내야 되지 여기에 시간을 다 소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 업체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고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물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창고에서 쿠팡 창고까지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매출도 되게 크고 그 수강생분들 저희 또 배송 대행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창고 또 저희 창고를 사용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업무를 제가 최소화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시스템을 많이 일어났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는데 3년 정도 걸렸거든요. 3년 정도 걸렸고 그거를 체계화 시스템화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실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거든요. 4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푸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쿠팡 로켓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류 운송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창고 운영업도 시작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했어요. 하면서 저는 부업이잖아요. 저는 부업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움직여도 이걸 다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많이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강의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사에 저의 수강생분들이 진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물건 발주만 하면 그 모든 업무가 알아서 자동화가 되게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장황할 수도 있고 에이 저게 뭐야 라고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의문이 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 많이 해보시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보고 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최대한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나한테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아껴드리고 최대한 빨리 수익화할 수 있게 돈 많이 벌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많이 나와서 저도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 좀 뭔가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자동화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진짜 3년 동안 4시간밖에 거의 내내 4시간? 그러고 3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정도? 갔나? 근데 정말 여행도 못 다닐 정도로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렇게 힘 안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땀의 가치라고 보시면 땀의 가치라고 보시면 저의 일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저의 일상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대표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